69페이지 13번부터 20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69페이지 13번부터 자 우리 함께 보면서 자 열공해 봅시다. 자 69페이지 13번입니다. 와전류 탐상시험. 와전류 탐상시험은 참 많이 했다 그죠? ET 또는 ECT. 왜 ECT냐 하면은 eddy current EC죠. 테스트. 그래서 ECT입니다. 이게 와전류라는 것은 전기를 공급했을 때 여기에 이제 소용돌이, 맴돌이 전류가 생기는 그 현상을 보고서 우리가 결함이나 성질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기를 공급해서 전자유도 현상으로 시험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자유도 시험이라고도 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이 전자유도 시험에서 표준 침투 깊이를 구할 수 있는 인자와의 비례 관계를 옳게 설명한 것을 내놨습니다. 자, 표준 침투 깊이는요, 파장이 클수록 주파수가 작을수록, 주파수가 작다는 것은 파장이 크다는 거고, 주파수가 크다는 것은 파장이 주파수가 크면은 파장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 침투 깊이가 커진다라는 것은 표준 침투 깊이는 주파수가 클수록 작아집니다. 주파수가 크다는 것은 파장이 작다 이 말이죠. 그럴수록 침투 깊이는 작아진다 하는 것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침투 탐상 시험에서 접촉각과 적심성 사이의 관계를 옳게 설명한 것은 이 접촉각이 작을수록 말이죠. 적심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설명을 한번 보면은 접촉각 작을수록 우수합니다. 이제 각도로 비교해 보면은 접촉각이 90도 이하로 적을 때는 적심성이 좋고 반대로 90도 이상이 되면은 적심성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요 적심성에는 이런 적심성이 있다는 것도 혹시 또 어떤 데는 이제 나올 수 있겠죠. 확장 적심하고 부착 적심하고 침적 적심 세 가지가 있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15번 굴삭기 몸체질에 칠해진 페인트 막의 품질을 비파괴 시험하기 위해 막의 두께를 측정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검사법은 와전류 탐상시험이다. 16번 초음파 탐상시험으로 결함 높이 이용하여 결함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요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려운데 초음파에 보면 초음파를 보내면 모니터에 이렇게 이제 에코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에코가 너무 낮을 때는 6대11 드랍법을 해가지고 좀 키워서 봅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6대11 데시벨 드랍법이라고 합니다. 6대11 높이입니다. 초음파 탐상 결함 높이를 이용하여 이거 이제 결함 길이를 측정합니다. 자, 여기 요즘은 이제 디지털식이 되어서 장비만 잘 다루면은 결함 길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 6대11 드랍법을 쓴다는 거 꼭 좀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다른 걸 한번 봅시다. 표면파로 변환하여 측정한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최대 결함 에코의 높이로부터 최대 에코의 높이까지 측정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S파를 우리 횡파라고 합니다. Transverse Wave, Shear Wave. 그래서 횡파를 S파라고 하고요. 종파를 L파라고 합니다. 모드를 변환하여 측정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데 초음파 탐상 시험에서 결함 높이 이용할 때 6dB 드랍법을 적용한다라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초음파를 다루지 않았는데 6dB 드랍법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황당하지만은 요 문제는 우리가 요 기본적인 문제가 한두 문제씩 나오는 것이니까 요런 건 알아두세요. 누설검사 LT입니다. 그죠? 추적자로 쓰이지 않는 기체는 수소입니다. 자, 헬륨이나 암모니아나 할로겐 가스 등을 이제 추적자로 쓰이고,
수소는 아닙니다. 그 다음 요게 이제 누설검사 추적자, 그거 이제 기체를 추적하는 여기에서는 그래가지고 추적자가 쭉 들어가면서 이제 구멍이 있거나 이러면 거리로 이제 여기 이제 요 가스를 이용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적자라고 합니다. NH3와 암모니아가 NH3죠. 병행할 수 있는 HCl이나 CO2, 그 다음 NH3, SO2 이런 것 등도 해당한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제품, 부품, 동적 결함 발생에 대한 전체적인 모니터링에 적합한 시험은 해놨습니다. 전체적인 모니터링, 요거는 이제 음향 방출 시험 우리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육안 시험은 VT라고 한다. Visual Test. 육안으로 동적 결함 검사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비파괴 검사법 중 비자성 재료의 표면 피로 균열 검사에 가장 적합한 검사. 비자성체니까 자기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침투 탐상 시험이다. 침투 비파괴는요, 다시 한번 더 설명하면은 다공질 재료를 제외한 모든 재료의 검사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 자분 탐상 시험, 기본 3요소가 아닌 것은 해놨습니다. 자, 준비 및 자화를 합니다. 자화라는 것은 전기를 공급하고 자장시인데 그 자석을 뿌리는 겁니다. 자석가루, 그 자화지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에 잔류자장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이제 잔류자장을 제거해 주는 것을 우리는 탈자라고 합니다. 3요소입니다. 현상제 제거 공정은 침투 탐상 시험에서 적용하는 중요 공정이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침투 탐상 시험에서 침투액을 세척 방법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틀린 것은 형광 침투액은 세척 방법이 아닙니다. 침투액입니다. 그죠? 자, 제일 많이 쓰이고 편리한 것이 용제 제거성 침투액입니다. C입니다. 요거는 캔에 들어있는 그 기름과 그다음 기름 성분이 주로 들어있는데 흔들어서 이걸 이제 분무해서 이제 제거하는 거 제일 많이 쓰입니다. 편리하고요. 수세성 침투액은 물을 뿌려서 이제 제거하는 거고. 그럼 후유화성 침투액은 물론 물로서 이제 제거하는데 그 수세성은 좀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그 다음에 기름을 완전히 깨끗하게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이 후유화성 그 침투액을 쓰면은 아주 깨끗하게 잘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투액은 형광 침투액, 염색 침투액 또는 이제 이원석 염색 침투액, 이원석 형광 침투액 등 4가지가 있으면은 엄밀히 따지면은 F와 V 2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품, 부품, 동적 결함에 대한 전체적인 모니터링에 적합한 검사는 요거는 이제 유관 시험입니다. 유관 시험. 적외선 시험은 X 탐상 시험, 음향 방출 시험이 아니고 전체적인 요거 동적 결함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을 VT라고 한다 하는 거 요것도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모니터링한 자 요거 육안 검사다는 꼭 좀 알아두세요. 자 19번 누설 검사할 때 여러 이상 기체 방정식을 알아야 합니다. 이 누설 검사도 상당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이중 물질의 양에 따른 부피의 변화를 나타낸 법칙은 아보가드로 원리다. 여기 이제 원리가 있는데 이거 상당히 좀 어렵죠, 그죠? 아보가드로 원리. 자, 여기에서는 이제 부피의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그럼 보일의 법칙은 뭐냐? 일정 온도에서 기체 압력과 그 부피가 서로 반비례, 일정 온도에서 기체 압력과 그 부피가 서로 반비례 관계가 성립된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이제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수소 같은 걸 있잖아요. 지금 수소 충전소에 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굉장히 이제 온도를 떨어뜨리면은
이제 압력이 높아져서 온도가 떨어지면은 부피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차에 싣고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이제 보일러의 법칙은 일정 온도에서 기체 압력과 그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 압력이 굉장히 높을 때는 부피가 적겠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수소 충전소에 보내는데 단 이거는 이제 용기가 튼튼해야 되고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 아직까지 우리나라 수소 자동차를 많이 써야 되는데 이제 혹시 폭발할까 봐서 자기 지역에는 안 하려고 합니다. 자, 샤럴의 법칙. 압력 일정할 때 기체 부피는 종류에 상관없이 압력이 일정할 때는 1도씨 올라갈 때마다 0도씨일 때 부피의 273분의 1씩 증가합니다. 이게 이제 샤럴의 법칙입니다. 우리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보리사르의 법칙이다 이렇게 웃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보리사르의 법칙이다. 보일-샤럴의 법칙을 보리사르의 법칙이다 이렇게 웃긴 적이 있습니다. 요거 알아두고 돌턴 분합은 뭐냐면은 법칙은 혼합 기체 부피 압력 몰수 등에 관한 법칙이 돌턴 분합 법칙이다. 아보가드로 법칙. 지금 우리 아보가드로 법칙이 있죠. 아보가드 같은 온도 압력에서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있다는 그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런 19번에 상당히 지금 전문적이다. 그죠? 어려운데 여기에서는 이 물질의 양에 따른 부피의 변화를 나타내는 게 여기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다 하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자, 20번 비파괴 시험에서 허용할 수 있는 결함, 허용할 수 없는 결함을 분류하는 기준이나 근거가 있다.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설계 개념의 근간 파괴 역학, 사용된 검사 시스템의 성능, 요소의 위험도, 높은 검출 한계의 설정, 요게 아니겠죠. 그죠? 근데 이것도 상당히 이제 문제를 자꾸 아마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전문가들한테 뭐 내라고 하면은 이제까지 내었던 거 내지 마라 이러면 이 문제를 만드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문제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이제 공개했을 때 그런 그 은행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비파괴 검사 허용할 수 있는 것과 허용할 수 없는 결함 분류할 때 높은 검출 한계의 설정은 불필요합니다. 자, 비파괴 검사 중 비자성 재료 표면 피로 균열 검사에 가장 적합한 것은 비자성 재료죠. 표면이죠. 이건 침투 탐상 시험이다. 침투 비파괴 검사, 침투 탐상 시험 같은 말이죠. 다공질 재료를 제한 모든 재료 검사에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21번 방사선 동위원소의 비강도에 대한 비교한 강도는 비강도에 대한 적합한 설명은 비강도가 커야 불선명도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크면은 불선명도가 감소한다. 요 상당히 여러분 지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요 불선명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투과 사진이 양호한 선명도 나타내지 않는 것을 불선명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비강도가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를 쬐었을 때 그 강도가 커야만 불선명도는 감소하는 거 맞겠죠, 그죠? 그래서 불선명도를 알아두세요. 투과 사진이 양호한 선명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불선명도라고 합니다. unsharpness라고 합니다. 상흐름으로 인한 상명료도 상실, 초점이 점이 아니고 면적을 가짐으로 초점 필름 사이의 거리와 시험체 배치에 따라 생기는 기하학적 불선명도 등이 이해해야 한다. 어쨌든 불선명도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는 요게 이제 전문 용어로 나와 있지만 투과 사진이 양호한 선명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불선명도란다는 것을 꼭 좀 알아두세요. 요거는 비강도가 크면은 불선명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자, 이제 22번으로 넘어갑니다. 침투 탐상 시험할 때
건조장치 구비조건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야 된다. 침투 탐상 시험 수세성 세척이나 습식 현상제 사용할 때 건조장치 필수적이다. 단 침투의 현상액이 빠져나올 정도로 건조하지는 않아야 된다. 너무 건조하면 안 됩니다. 자, 방사선 투과 시험할 때 투과독에 반드시 사용합니다. 투과독의 사용 목적은 요것도 몇 번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방사선 탐상할 때는 요거 이제 투과도하고 개조개를 씁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밑에서부터 바로 설명을 하겠어요. 사진의 명암도나 섬세도나 식별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사진 상질을 결정하며 그 다음에 RT 사진 촬영할 때는 투과도 개조개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방사선 찍는 것도 이렇게 이제 방사선언에서의 거리라든지 뭐 납글자 붙이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내가 어떤 용접 제품을 방사선 탐상하려고 하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방사선언에서 거기까지 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방사선 그 각도라든지 그 다음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이제 필름을 그 홀더가 있습니다. 그 안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정감지도 넣고 그 다음에 뭐를 또 넣느냐면 투과도개나 개조개를 또 얹고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가령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철사용 투과도개 F04라는 그 투과도개를 예를 들면은 그 안에 투과도개 철사가 가는 것부터 7개가 있어요. 그걸 함께 넣고 이제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필름에 투과도개가 다 나왔는데 철사가 작은 것부터 나왔는데 결함이 없더라. 용접 제품이. 그럼 그 용접 제품은 결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투과도개 철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결함이 없다 이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방사선 사진을 잘못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투과도개나 개조개 그 모양이 다 나타났는데 결함이 없다면 그건 잘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침투 비파괴나 자기 비파괴와 같은 뭐와 같냐면 표준 시험편, 대비 시험편과 같다라는 것을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23번 침투 탐상 시험의 유화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유화제는 뭐냐면 일종의 계면 활성제이다. 그러니까 그 검사하고자 하는 시험편 표면에 붙어 있는 그런 그 기름을 잘 이렇게 물로 잘 씻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계면 활성제입니다. 맞고요. 유화제는 침투의 것으로 잘 섞입니다. 그래야만 그게 나중에 물론 침투액이 결함이 있는 곳에서는 결함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지금 결함이 없는 쪽에 남아있는 잉여 침투액을 말합니다. 유화제하고 잘 섞여야 됩니다. 자연광에서 침투액과는 다른 색이다. 맞습니다. 자연광에서는. 자외선 등 아래에서는 침투액과 같은 색이다. 요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24번을 한번 봅시다. 침투 탐상. 근데 저도 사실은 이 유화제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이 이제 규격집이나 이 문제를 통해서 뭐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가면서 유화제가 이런 역할을 한다. 기본적인 건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파괴 검사도 몇 번 가보니까 이 유화제를 잘 안 쓰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론적이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24번 침투 탐상 유화제 공정 중
유성유화제, 유성유화제는 또 기름 베이스 유화제를 유성유화제라 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유성유화제, 기름 베이스 유화제, B의 설명이 틀린 것을 내놨습니다. 가 유성유화제, 기름 베이스에 용해된 유성 침투액으로 확산 후 유화된다 맞습니다. 점성이 높은 유화제는 비교적 느린 유화시간이 적용된다. 당연하죠. 침투 시간이 경관 직후 예비 세척을 한 후에 유화제 적용한다. 이거는 물 베이스 유화제입니다. 점성이 낮은 유화제는 유화시간을 짧게 한다. 맞고요. 물 베이스 유화제는 T입니다. 예비 세척 처리를 하고 배액 처리를 합니다. 단 기름 베이스 유화제는 예비 세척 처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25번 침투 탐상 시험 후 얻어진 결함 지시 모양 기록하는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결함 지시 기록하는 겁니다. 보고서에 전사, 스케치, 사진 촬영, 도면 이런 건데 여기서 착석은 합격품의 그 색깔을 표시하는 겁니다. 침투 탐상 시험 후 얻어진 결함 지시 모양 기록 방법, 도면, 사진 촬영, 전사, 스케치가 있으며 가장 간편하게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스케치입니다. 형광 침투액을 사용하는 침투 탐상 시험에서 자외선 조사 장치, 자외선 조사 장치도 여러 가지 용어를 씁니다. 블랙 라이트라 하기도 하고 자외선 조사 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자외선 조사 장치를 이용하여 강도를 측정하는 부위로 옳은 것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시험체 표면에서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외선 조사 등은 어디에 있냐면 38cm 높이에 있습니다. 자, 자외선 조사 장치를 블랙 라이트라고 합니다. 시험체 표면에서 38cm 높이의 자외선 램프로 강도를 측정하며 기준에 따라 800 마이크로와트 per 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투과시험 RT에 사용되는 감마선 중에 반감기가 가장 긴 방사선은 요 세슘입니다. 137이 3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이제 세슘이 이제 만일 바닷물에 흘러갔으면 이게 30년 동안 안 사라진다. 그래서 이 세슘이 제일 오래 걸립니다. 코발트 60은 약 5년간 반으로 줄어드는데 세슘은 약 30년, 이리디움은 192는 75일, 요게 TM 요거는 약 127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또 넘어가 봅시다. 72페이지 27번입니다. 침투 탐상 시험에서 대비 시험편 및 결함 검출 감도 확인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은 구리 대비 시험편. 요것도 조금 이제 이 문제를 내는 사람이 조금 조심을 해주면 좋은데,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리판에 니켈 크롬 도금한 대비 시험편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것도 이제 누가 항의를 하면은 좀 문제가 됩니다. 그 니켈 크롬 도금했지만 그 전체 판은 구리입니다. B형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알루미늄 대비 시험편 요건 맞고요. 침투 탐상 시스템 모니터 패널이 있습니다. 모니터 패널. 요것도 요 어디 뒷부분에 보면 모니터 패널 그림이 한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켈 크롬 도금 균열 대비 시험편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조심했으면 좋은데, 자, 어쨌든 B형 대비 시험편은 어떻게 하느냐. 구리판에다가 니켈 크롬을 얇게 도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걸 휘어요. 굽히면은 그 인공적인 결함이 생기겠죠. 요걸 다시 펴요. 펴서 쫙 문질러 놓으면은 우리 눈으로는 그 결함이 안 나타납니다. 요걸 이제 침투액을 뿌려서 현상을 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걸 B형 대비 시험편이라고 합니다. 자, 침투 탐상 시스템 모니터 패널은 PSM이라고 합니다. PSM. 거기에 그림이 나중에 어디 뒤에 찾아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5개 별 모양 균열 시험편입니다. 수세성, 후유화성 침투 탐상 시험의 형광염색 침투에서
시스템의 주요 변화, 그 변화를 점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 시험표는 두께가 2.3mm의 스테인리스 강으로 제작합니다. 길이와 폭은 100 내지 150mm 즉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건 뒷부분도 한번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PSM 패널 하기도 하고 침투 탐상 시스템 모니터 패널이라고도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자, 28번 침투 탐상 시험입니다. KSB 기계 규격이죠. 건식 현상제 사용할 때 현상 처리 전에 건조 처리합니다. 건조 처리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내놨습니다. 시험체 표면의 수분을 건조하는 정도로만 해줍니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다라는 요게 굉장히 높아요. 온도가. 자, 수현탁성 현상제 사용하는 습식 현상법은 W로 표시하죠. KSB 0816에 따라 염색 침투액 적용할 때 침투 지시 모양 관찰하기 위한 현상법으로 적합합니다. 요게. 그 다음에 KSB 0816의 분류에서 독립 침투 지시 모양은 세 종류입니다. 균열, 선상결함, 원형상결함. 선상결함을 또는 이제 용어를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죠. 선형결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선상결함, 선형결함은 길이가 나비의 폭입니다. 이거 3배 이상인 결함입니다. 원형상 결함은 반드시 둥근 것만 아닙니다. 길이가 나비의 3배 미만인 결함입니다. 요것도 제가 보기로는 요걸 뭐 나비를 폭이라고 해주면 좋은데 또 어떤 곳에서 너비라고 해놨더라고요. 너비도 폭입니다. 너비를 여러분 그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표준어가 아니다라고 해놨더라고요. 자, 29번을 한번 봅시다. 침투 탐상 시험 방법,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의한 연속 침투 지시 모양을 여기서 이제 문제로 나타내고 있네요. 연속 침투 지시 모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여러 개의 원형상 지시 모양이 거의 동일 직선상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의 간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3mm이니까 이거는 각각 독립 원형상 결함입니다. 상호 거리 2mm 이하인 여러 개의 지시 모양이 거의 동일 직선상에서 나란히 존재할 때이다. 이것은 연속 결함이 맞습니다. 길이가 나비 3배 이상인 선상 결함이죠. 여러 개의 침투 지시가 거의 동일 직선상에서 나란히 존재할 때이다. 여기에는 그 사이의 거리를 안 밝혔기 때문에 이것도 연속 결함이 아닙니다. 일정 면적 내에 여러 개의 침투 지시가 2mm 이상 떨어져 각각 분산되어 있는 것.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일직선이 아닙니다. 아래 위라든지 뭐 경사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냐면은 일정 면적 내에는 분산 결함입니다. 자, X선을 시험체에 쪼여 결정 내 원자 구조를 조사하거나 응력 측정, 결정 입도 측정과 같은 품질 관리나 재료 시험 가능한 것은 X선의 어떤 특성 때문인가? X선은 요런 특성들은 다 투과 특성 때문입니다. X선은 말이죠. 물질에서 투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원자 구조, 응력 측정, 결정입도 측정 가능하다라는 걸 꼭 좀 알아두십시오. 30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 의한 관찰 조건에서 시험면에서의 자외선 강도값에 해당하는 것은 800 이상이다. 이 단위는 마이크로와트 퍼 제곱센티미터라고 했죠.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